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작년 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뒤 여러 방송에서 현재의 집값 거품에 대한 폐해를 다룬 내용들이 앞다투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PD 수첩의 경우 9.13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스타 강사에 대해 다루며 그들이 말하는 갭 투기하기 좋은 지역들을 알려주는 듯한 뉘앙스의 방송을 했고, 이번 역시 12.16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수용성에 들어가면 수천에서 수억씩 벌고 빠져나올 것 같은 방송이 나오는 등 매번 강력한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래봤자 다시 오를 것이라고 사람들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의 방송들이 나오고 있죠. 이는 많은 영상에서 말했듯 대부분의 언론들이 본분을 잊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건설사들의 편을 들며 부동산 시장이 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고 하며 무조건 오른다고 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가 떨어지니 더 오른다거나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하는 등 뭐만 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서는 편파적인 언론들이 부동산 투기 전문가를 통해 항상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보유세 강화. 결국 그래야만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니 보유세를 강화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강화되고 있었고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보실 텐데요. 작년 말에 나온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0.87%로 OECD 평균인 1.06%에 비해 0.19%나 낮은 수치인데요. 특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가적 사태가 일어났었던 미국의 2.69%나 일본의 1.89%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죠.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 부담액을 뜻하는 보유세 실효세율 역시 0.16% 수준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예전 참여정부 시기 보유세를 높였을 때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적용하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주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죠. 또 미국의 PIR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으니 실효세율이 같다면 우리나라의 부담이 크다는 되도 않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교수도 있었는데요. PIR을 낮추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고, PIR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이 대부분 갭 투기를 사용하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금리에 대한 영향이 적은데요. 그러니 투기 수요들을 억제하고 그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불로소득을 지속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여해야 하는 거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초창기에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초창기에는 규제 지역을 늘리고 양도세 강화 및 대출 제한 등을 시행하였으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보유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9.13 대책을 통해 3억에서 6억 사이의 종부세율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고 구간별로 세율도 최대 0.7%포인트 인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에게는 종부세를 중과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최대 1.2%포인트의 종부세를 더 부과했고,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까지 높여 반영이 빠르게 되도록 만들었고요. 이로는 부족하니 공시가격 역시 서민들이 많이 사는 3억 이하 아파트는 소폭 하락시키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시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세도 많이 상승했기에 현실화율은 크게 늘지 않았고, 아직도 6억에서 30억 구간은 전체 현실화율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더욱 상승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유세까지 강화하자 그동안 철옹성이었던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종부세가 올랐으니 보유세가 책정되는 4월 전까지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기 전에 빨리 팔기 위한 매물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반대로 다주택 대출 금지 등으로 투기 수요들의 여력이 떨어져감은 물론 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가기에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합산과세가 적용되니 다주택자들이 투기할 메리트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니까요. 매물 증가, 수요 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재작년 말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는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최종 지역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으로 결정나면서 강남과 멀기 때문에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마구 투기를 유도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보유세 예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넘어가 특히 부동산 시장에 경험이 적은 30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결국 작년 말 종합부동산 정책인 12.16 대책이 발표되었고, 더욱 강력해진 고가 및 초고가 아파트 대출 강화를 비롯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사적 보증 전세 대출 규제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강력한 정책들 사이에 더욱 강화된 종부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우선 종부세율을 9.13 때 한 차례 인상한 것에 이어 이번에도 최대 0.3%포인트까지,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인상시키는 등 더욱 강화합니다. 여기에 작년 12월 17일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래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하여 고가일수록 더욱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발표하는데요. 시세 상승을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역전 현상을 감안하여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8%포인트, 15억 이상은 10%포인트, 그리고 30억 이상의 경우는 12%포인트의 상한선 내에서 현실화율을 각각 70%, 75%, 80%까지 강화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전 9.13 대책처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 많은 기사들에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와 레미안 대치팰리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작년에 2배를 넘는 6,500만원까지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짓 기사로 투기해야 할 것처럼 유도하는 오늘도 돈에 환장한 한 언론사는 300%까지 늘어난 2주택 세부담 상한을 150%인 것이냐 호도하면서 이마저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오래 오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더욱더 오를 것이라는 거죠. 공정가액 비율은 작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려 100%로 맞출 예정이고, 작년에는 고가일수록 더욱 높게 공시가격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7, 80%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낮출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봤을 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올해내로 만일 부동산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예고된 것보다 훨씬 더 강화하면 강화하겠죠. 보유세의 경우 국가의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까지 벌고 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 53에서 69% 수준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미국처럼 시세의 90%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합니다. 집값은 올라야만 하지만 공시가격은 상승하면 안 되고 현 수준에 멈춰서 보유세는 더 내고 싶지 않다는 건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이렇게 꾸준한 보유세 상승과 더불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아직도 보유세를 높이지 않는 이상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D수첩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샀다는 30대들의 인터뷰를 다뤄 집값이 떨어지면 저런 실수요들이 피해를 입을 것처럼 방송하고,
현재 보유세율과 공시가격, 공정가액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며 보유세 부담을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보유세가 안 오르는 것처럼 집값을 낮추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앵무새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집값 오르는 것은 알지만 세금이 오르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니 부동산을 잘 모르는 30대들이 시장에 마구잡이로 뛰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입했다는 영끌족들이 생겨나고 있고 투기꾼들이 이들에게 비싸게 팔아치우는 동안 이들은 가뜩이나 부담되는 대출이자에 추가로 강화되는 보유세로 인해 부담이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 금매나 경매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이 속아 넘어간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도 있겠지만 건설사나 투기꾼, 업자들에게 넘어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한 언론들의 책임 역시 크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 이때다 싶어 주택을 많이 늘린 다주택자들 역시 보유세로 인해 타격을 크게 입으며 매물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집값이 오르니 보유세 오르는 것에 비해 이익이라고 말하며 아직도 투기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익이 아닙니다.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야만 비로소 이익이죠. 집값이 오른다고 사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지들이 매물을 팔아먹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른 가격으로 본인은 차익 실현하고 상승한 보유세는 당신에게 떠넘기려는 사기꾼일 확률이 100%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에는 더욱 강화된 종부세율, 그리고 더욱 강화할 것으로 명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매년 강화되는 공정가액 비율로 인해 전년보다 더 높은 폭의 보유세 상승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점점 더 오를 것이고요. 따라서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비롯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보유세가 부과되기 전에 팔아치우려는 매도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6월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 매물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앞둔 매물들도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시행된 자금 출처 조사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막힌 상황이고 투기과열 지구는 물론 조정 대상 지역까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가 가능한 수요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최근 잠실 5단지에 매물 10건이 소진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같이 호가를 소폭 상승시키니 또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매수 심리를 올리고 시세를 높여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자금 출처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신고기간 축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전 거래를 했거나 거짓 소문이 돌았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를 이유도 굳이 지금 매물이 소진될 이유도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번에 새롭게 출범되는 특사경이 찾아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보유세 강화로 인해 무리하게 투기한 사람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마지막까지 팔아먹으려고 조급한 마음을 자극시키는 저런 움직임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로 인해 집값 정상화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